오세요.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트폴리오 데이의 사회 발표를 맡은 김도연, 김슬아, 우혜정 기자입니다.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수원화성입니다. 정조, 수원화성을 건설하다. 정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조제자를 여의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본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컸지요.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의 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정조는 화산에 아버지의 무덤인 현룡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화산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옮겨 계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은 새로운 정체를 펼치고자 했던 정조의 꿈이 담긴 신도시였지요. 1794년 정조 1월에 시작한 공사는 약 10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1794년 96년 정조 29월 초에 완공했어요.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처럼 빨리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을 이용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책임제들을 실시한 덕분이었어요. 수원화성은 적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화성은 쌓은 후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답니다. 거중기 말고도 사용한 기구는 녹로입니다. 이것은 적양용에 의해 발명된 기구예요. 성이나 집을 지을 때 이용된 기구로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높이 들어올릴 수 있어요. 공사기간을 줄이고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답니다. 이제 제 개인 의견은 적군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 화성을 짓는데 왜 국경성이 아닌 수원에 지어야 했는지 상당히 궁금증으로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백성의 안위가 아닌 왕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정조의 왕으로서의 자질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아 기자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주제는 김정희와 조선시대 세시풍속입니다. 먼저 김정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는 1786년에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김정희 집은 이름난 양반집이었어요. 김정희는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잘 썼어요. 1791년 여름에 유명한 실학자였던 박제관은 김정희의 집 앞을 지났어요. 박제관은 봄을 맞이하여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의미로 쓴 입춘대길이라는 대문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고 글씨를 잘 쓴다고 생각하였어요. 박제관은 그 대문을 두드렸어요. 김정희의 아버지는 박제가라는 걸 알아차려서 박제가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김정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박제가씨,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박제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문에 쓴 입춘대길이 누가 쓴 것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희의 아버지가 제 큰 아들이 쓴 글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박제가는 6살인 김정희가 썼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박제가는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김정희가 크면 제가 가르쳐 봐도 되겠나요? 그래서 김정희의
아버지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김정희가 16살이 되던 해 시련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살의 아내도 잃었어요. 그리고 박제가도 귀향을 떠나는 바람에 스승님과도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희는 4개월 정도 청에 머물면서 당시 청의 최고 학자들과 친분을 쌓고 학문과 예술에 대해 토론했어요. 1816년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어느 한여름 31살의 젊은 나이로 김정희와 그의 친구는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로부터는 관직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김정희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글과 그림을 그리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1854년 10월 71세기에 김정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김정희의 발표였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시대 세시풍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세시풍속은 부여, 고구려, 도례, 사만 등의 제천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국가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에 세워졌어요. 흔히 옛날에는 달의 움직임을 따라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24절기는 달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봄에서 겨울까지 계절마다 각각 6개씩 있어요. 절기는 1년 내 태양의 환경에 따라 15일 간격으로 24등분하여 계절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세시풍속은 세시와 풍속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행해지던 여러 행사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저의 의견이 하나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세시풍속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추후 조사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세시풍속 중 다시 해보면 좋을 것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예준 기자가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명분과 현실 사이의 전쟁입니다. 정묘호란, 병정호란에 들어간 한자 호자는 오랑캐를 뜻해요. 그래서 호란은 오랑캐와 싸웠던 전쟁을 말해요. 조선은 여진족을 오랑캐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런 여진족이 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조선을 위협했어요. 결국 청은 조선을 침략했지요. 그들에 맞서 조선은 과연 어떻게 싸웠을까요? 동아시아 여러 나라 국력이 변화. 여진족은 인진왜란 무렵부터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진왜란은 조선과 명연합군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인진왜란을 겪으며 조선 고명의 군력이 약해졌고 그 틈을 타 여진족이 세력을 키웠지요. 이때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나타나 만주의 여러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어요. 후금은 명을 위협하며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갔어요. 후금의 위협을 받은 명은 조선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요. 광해군은 그런 명과 후금 사이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조선의 신하들은 인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군대를 보내자고 주장했어요. 광해군은 일단 지원군을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진위관이 강홀립 장군에게 전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어요. 강해군이 명령대로 처음에는 명을 도와 후금에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명이 불리해지자 후금에 항복하고 싸울 뜻이 없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조선 군대는 피해를 줄이고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각자의 힘으로 길러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면 빼앗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함께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밭절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준아, 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희수, 황세빛 조아인입니다. 저희 주제는 사회 역사신문 만들기입니다. 신문의 이름은 일모둠의 4학년 초등 역사신문입니다. 이제 김희수 기자께서 조사하신 영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수 기자입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 후기 제21대 왕입니다. 재위기간은 1724년에서 1776년으로 역대 왕 중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적게 먹기와 채식,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 바르기,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역법, 즉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옷감을 내는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뒷전 싸우기만 하는 정치판을 뒤집으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벼슬을 주는 탕평책을 펼칩니다. 여기서 탕평책이란 영조가 당정을 해소하기 위해 당파 간의 정치 세력, 균형에 꾀한 불편부당의 정책입니다. 영조는 학문을 좋아할 경연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영조의 어진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을 요즘 말로 하면 협력하는 정치입니다. 협력하는 정치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국가가 튼튼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도 이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나갑니다. 영조는 싸우기만 하는 정치판을 뒤집으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벼슬을 주는 땡땡땡을 펼칩니다.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세진이 오빠. 맞습니다. 영조는 조선 후기 제22대 왕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황세빛 기자께서 조사하신 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1759년 왕세손이 되었고 1776년에 조선의 제22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1762년 정조의 나이 11세에 할아버지인 영조의 명령으로 생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어 이른 업적 1번 척신숙청 제위 초 홍인한 정우겸 등과 같은 척신들을 숙청하여 왕권 강화 2. 신해동공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 정권을 폐지시켜서 상업 발전 3. 규장각 설치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학자를 길러내는 정책 연구기관 정조는 24년간 재위하다가 1800년에 승하했습니다. 이 사진은 정조의 영정상상도입니다. 출처는 우리 역사넷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해보겠습니다. 정조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조의 왕권 강화는 당파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고 정조가 죽자 조선은 정치적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외가 친척들이 국가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세상이 돼버렸기에 이후 조선의 발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퀴즈입니다.
정조는 몇 년도에 왕이 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에녹이? 유민이 오빠? 맞았습니다. 정조가 개혁 정치를 위해 지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1번 예각, 2번 규장각, 3번 직각, 4번 둔각, 5번 구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도준이? 맞았습니다. 이제 조아인 기자께서 조사하신 김만덕 안용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인 기자입니다. 먼저 김만덕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만덕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11세에 부모님을 잃고 외삼촌의 집에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살 수 없게 된 만덕은 기녀의 집에 찾아가서 더버살이를 하다가 기녀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 20살이 된 김만덕은 제주도를 다스리던 관리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되찾고 그동안 꾸준히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만덕은 제주도의 해산물과 육지의 곡식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어릴 때를 떠올리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김만덕이 큰 상인으로 자리 잡고 있던 1795년 제주도에 거대한 태풍이 제주도를 휩쓸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집들이 무너지고 곡식이 쓰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금이던 정조는 곡식 2만 섬을 보냈지만 태풍으로 인해 배들이 부서져서 곡식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본 김만덕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임금인 정조는 김만덕을 내의원 의녀로 삼아 자신이 사는 곳을 보게 하고 금강산의 12,000봉을 보게 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많은 선비들과 관리들이 김만덕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최재공이라는 사람은 김만덕을 만나고 만덕전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73세의 김만덕은 금강산 여행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김만덕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를 넘어 여성의 몸으로 상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굶주리는 제주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저도 김만덕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김만덕은 12살 때 누구의 집에 살았을까? 1번 자기 집, 2번 기녀의 집, 3번 외할아버지의 집, 4번 외삼촌의 집. 강호 오빠. 틀렸습니다. 에녹이. 3번? 틀렸습니다. 서유리 오빠. 맞습니다. 이제 안녕복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복은 독도에 살았습니다. 독도 부근 바다에는 어업 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조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안녕복은 일본의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복은 일본 어부들과 싸웠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당시 일본을 다스리고 있던 막부로 끌려갔습니다. 안녕복은 항의하여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고서야 돌아왔습니다. 1696년 안녕복은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하러 갔습니다. 일본 어부들을 본 안녕복은 쫓아내고 일본 토토리안 소령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내었습니다. 또 김정호가 만든 조선 팔도 지도를 보여주고
지금은 경상도에 속해 있는 울릉도, 독도가 강원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막부에서는 울릉도, 독도에서의 일본의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금지시켰습니다. 퀴즈. 이것은 안녕먹이 일본 막부에서 받아온 문서이고 이 뜻은 강원도, 죽도, 송도입니다. 죽도는 울릉도이고 송도는 독도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안녕먹이 받아온 문서의 내용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강원도, 죽도, 송도입니다. 지금까지 김희수 황세빛 조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분간 쉬는 시간 하고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